여러분은 자신만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입맛조차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사귀게 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곤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외모 때문에 새 출발이 간절해 결국 한국으로 건너온 한 미국 여성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매일 밤 숨이 차도록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까지 찾아온 언니에게 그 격렬했던 운동 장면이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몰래 지켜본 언니가 충격에 넋을 잃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저희 집은 늘 시끌벅적했어요. 미국 교회의 평범한 2층 집에서 제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식탁을 앉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목한 집안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죠. 우리 가족은 언니까지 포함해 언뜻 보면 완벽한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의 태양 같은 존재였어요. 밝고 명랑한 성격에 늘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이웃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고 평일에도 마치 손님이 올 것처럼 식탁을 풍성하게 차렸어요. 올리비아, 더 먹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의 사랑은 항상 음식의 형태로 왔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감사히 받아먹는 대식가였어요. 저녁마다 2접시는 기본이었고 디저트까지 항상 완벽하게 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빠는 그렇게 먹어도 체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대학 농구팀 출신이라 그런지 5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캐서린도 아빠를 닮았어요. 언니는 고등학교 내내 치어리더였고 먹는 것에 전혀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올리, 내가 엄마 애플파이 3조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도 그 다음 날이면 늘 같은 옷이 헐렁할 정도로 말이죠. 가끔은 그런 언니가 미워질 때도 있었어요. 반면 저와 엄마는 달랐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랬는지 엄마는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엄마를 닮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몸에 붙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저 통통한 올리비아로 불리는 정도였지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그 호칭은 더 가혹해졌어요. 중학교 2학년 거울 앞에서 울던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 몸은 언니나 친구들과 다른 속도로 변해갔어요. 어깨는 넓어지고 허리는 없어지고 엉덩이는 커졌습니다. 치마가 해마다 새 것으로 바뀌는 동안 언니의 옷장에는 중학교 때 입던 옷들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올리비아, 한 그릇 더 먹어. 식탁에서 울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 말이 저에겐 가장 큰 압박이 되었어요. 거절하면 우리 가족은 함께 밥을 먹어야 해. 라는 말이 뒤따랐고 따르면 살은 더 찌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제이크라는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는 운동부였고 항상 웃는 얼굴로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몇 달간 고심하다 용기를 내서 마침내 그에게 다가갔던 날,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났어요. 안녕, 제이크. 물리 숙제 같이 할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였어요. 제이크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미안, 급한 일이 생각났어. 라고 말하고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조퇴해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론 교실의 끝자리에서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건 고문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절 쳐다보는 것 같았고 체육 시간은 악몽이었어요. 몸을 가리기 위해 더 크고 헐렁한 옷을 입었지만 그건 오히려 제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1년 전 전학 온 이 학교 유일한 한국 여자애였는데 저처럼 통통했던 애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날씬해진 것뿐만 아니라 피부도 맑아지고 전체적으로 빛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무작정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너 정말 달라 보여. 어떻게 그렇게 변한 거야? 저는 인사를 하는 것도 잊은 채 절박하게 물어봤어요. 린지는 잠시 놀란 눈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음식만 먹었더니 15kg이나 쪘었거든. 그런데 방학 때 한국도 다녀오고 다시 한국식 식사로 돌아왔더니 자연스럽게 빠졌어. 한국식 식사라니 그게 뭔데? 호기심에 물었어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으로 이뤄진 식단이야. 고기보다는 채소가 많고 튀긴 음식보다는 찌거나 구운 음식 위주야.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생각한 식사가 주로 이뤄져 있지. 민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식 식단표를 프린트해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런 음식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엄마는 프린트물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올리비아, 우리 가족은 같은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해. 나는 모두를 위해 요리하는 거야. 내가 따로 먹는다는 건 가족의 의미를 무시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 식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다는 핑계로 저녁을 거르거나 간단히 샐러드만 먹고 방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을 때는 최소한만 먹었고 그럴 때마다 엄마의 실망한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직접 요리를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장을 보고 민지에게 배운 간단한 한국 요리법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현미밥에 간장에 절인 닭가슴살, 데친 시금치, 단백질이 풍부한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올리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느 날 엄마가 제 방문을 열고 화를 냈어요. 내가 혼자 먹으면서 가족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이기적이구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건강해지고 싶은 게 이기적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는 그런 상황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올리, 내 문제는 의지가 부족한 거야. 그냥 더 많이 움직이고 제발 운동 좀 해. 언니의 말은 항상 그랬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운동신경은 좋은 편이었지만 체육 시간에 열심히 뛰어도 근육만 단단해질 뿐 체중 변화는 더뎠습니다. 자격지심과 우울감이 점점 깊어졌어요. 가족 식탁에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가면 어떨까?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체화됐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장학금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성적도 더 열심히 관리했어요. 너 미쳤니? 한국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계획을 알게 된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의지도 없는 내가? 언니의 말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동력이 됐어요. 보여주겠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매일 밤 그 생각으로 잠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저는 악착같이 준비했어요. 한국 대학의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했고 장학금과 기숙사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부모님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행을 통보했어요. 올리비아, 넌 아직 어려. 그렇게 먼 곳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해.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기숙사도 안전하고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케어도 잘해준대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마침 언니는 회사 일로 해외 파견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언니는 제가 진짜 한국에 갈 거라 생각도 못했을 거고 알면 틀림없이 극구 반대하고 부모님을 설득했겠지만 이 타이밍은 제게 행운이었어요. 언니의 제지 없이 한국행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작은 캐리어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의외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도망일지라도 저에겐 새 출발이었거든요. 식탁에서 시작된 압박과 자격지심,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가는 거니? 공항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고향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제 가슴속에선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립이란 이름으로 집을 떠났어요. 사실은 식탁으로부터의 도망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직접 설계할 차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까지 이어지는 동선은 복잡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고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명확했어요. 길을 잃을 것 같다가도 늘 어디선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녹지가 보였습니다. 미국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 처음 만난 룸메이트는 재경이라는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했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금세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올리비아 씨, 미국에서 왔어요? 와, 멋있다. 재경의 밝은 웃음이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첫 며칠은 캠퍼스를 둘러보고 수강 신청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 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대부분 날씬했고 비만인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민지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올리비아, 한국 음식 먹어봤어? 어느 날 재경이 물었어요. 아직. 학교 식당에서만 먹었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먹자. 진짜 한국 음식 맛있어. 재경은 그날 저녁절을 학교 근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반찬이 가득한 상차림에 놀랐습니다.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5가지 정도의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이게 다 한 사람 몫이야?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재경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응, 한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어. 균형 있게. 그녀가 젓가락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주었고 저는 서툴게나마 따라했습니다. 첫 끼니부터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포만감은 있는데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식사 후에 무거움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재경의 도움으로 한식 위주의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미역국과 밥 간단한 반찬으로,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한식 메뉴를 선택했어요. 저녁은 재경과 함께 요리하거나 근처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거울을 보다가 제 피부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늘 번들거리던 T존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볼에 있던 여드름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옷도 조금 헐렁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보니 3kg 정도 빠져 있었어요. 빠른 변화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변화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기숙사는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한 학기만 제공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자취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경의 조언으로 학교 근처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월세는 생각보다 비쌌고 보증금 개념도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올리비아, 영어 잘하니까 카페에서 일해볼래? 우리 학교 앞 카페 지금 사람 구한대. 재경이 알바 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그 카페를 찾아갔어요. 커피빈이라는 작은 카페였는데 학생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저희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면접을 봐주었어요. 외국인이라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 마감조로 일하면 손님도 적고 천천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매니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마감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메뉴 이름도 헷갈리고 한국식 커피 주문 방식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차근차근 알려주었고 2주쯤 지나자 기본적인 업무는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11시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면 한 남자 직원이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성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가 실수할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곤 했어요. 올리비아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어느 날 밤 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국은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가는 게 낫잖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매일 밤 함께 걷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성호의 집은 제 원룸과 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늦은 밤, 서울의 거리는 미국과 달리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24시간 편의점, 늦게까지 운영하는 식당들, 심지어 새벽까지 문을 여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여기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여자 혼자 다니기에는 괜찮은 편이죠.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이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밤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미국인 가족이 지나가는 걸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타국에서 계속 혼자 버티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수업 중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가족들이 그리울 때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올리비아 씨, 괜찮아요? 성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그냥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의 가족관계, 식탁에서 느꼈던 압박감, 한국에 오게 된 이유까지. 사실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웃긴 이유죠?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혀요. 자신을 위한 결정이잖아요. 성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마감 후에 같이 러닝하는 건 어때요? 저도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안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 카페 마감 후 간단히 몸을 풀고 한강변을 따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달렸어요. 처음엔 5분만 뛰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2주가 지나자 30분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리고 난 후에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이온 음료를 마시며 숨을 골랐어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하루, 꿈,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경영을 배우며 제빵을 배우고 있었고 졸업 후 베이커리 창업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올리비아 씨는 졸업 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느 날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말끝을 흐렸어요. 한국에 남고 싶다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러닝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체중계에 올라보니 추가로 10kg나 빠져 있었어요. 옷은 훨씬 헐렁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 사람들보다 통통한 편이었지만 얼굴선이 살짝 드러나고 팔다리의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러닝을 포기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잠시 비 피하러 갈래요? 무의식적으로 제안했어요.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둘 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성우 씨, 샤워하고 가요.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인 거리도 좁혀졌습니다. 성우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성우는 이미 일어나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오늘 수업 있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한식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현미밥, 된장국, 몇 가지 채소 반찬과 구운 고등어였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났어요? 놀라서 물었어요. 새벽 마트에서 조금씩 사왔어요. 건강한 식단은 아침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각자 학교와 일을 하고 밤에는 함께 러닝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내일의 식단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우는 요리를 잘했고 저는 그에게서 간단한 한식 레시피를 배웠어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미국에서 온 지 6개월 만에 총 25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정신 상태였어요. 더 이상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고 음식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성우와 함께하는 러닝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주었어요. 방학이 시작되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성우는 제게 서울의 곳곳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없던 것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큰 용기를 낸 사람은 처음 봐요. 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성우 씨가 있어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달릴까요? 밤에도, 인생에서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도망치듯 왔던 한국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랑과 자신감을 찾았어요. 공부와 알바 그리고 운동이 만들어낸 루틴은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수업 중 한국어로 된 발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교수님들의 설명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한국인 친구들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성우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지연이와 소연이는 제게 한국 대학생의 일상을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특히 제 외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올리비아, 너 피부 좋다. 근데 메이크업 좀 배워볼래? 어느 날 지연이가 제안했어요. 한국의 메이크업 문화는 미국과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세심한 디테일이 있었어요. 지연이는 제게 한국식 물광 메이크업을 가르쳐 주었고, 소연이는 제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주말엔 함께 명동이나 홍대에 쇼핑을 가기도 했어요. 한국 의류 브랜드들은 미국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트렌디했습니다. 몸이 변하니 옷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몸을 가리기 위해 헐렁한 옷만 입었다면 이제는 날씬해진 허리를 살짝 드러내는 크롭탑이나 하이웨스트 청바지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올리비아, 너 진짜 예뻐졌다. 소연이가 새로운 스타일링을 본 후 감탄했어요. 길을 걷다 보면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낯선 남자가 다가와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모델처럼 날씬하진 않았지만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과 마음은 오직 성호에게로만 향했어요. 그는 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외 파견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언니 캐서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가끔씩 안부를 묻는 문자였어요. 올리비아, 잘 지내? 학교는 어때? 이런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언니의 메시지 빈도가 잦아졌고 톤도 바뀌었어요. 너 아직도 한국에 있어? 언제 돌아올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의 말투는 더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학업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확실히 학점은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국에서의 기억, 특히 언니가 항상 내 문제는 의지 부족이야 라고 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언니의 몇 마디에 다시 예전의 불안한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 뭔가 고민 있어? 어느 날 성호가 물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기분 변화를 빠르게 캐치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자꾸 연락해서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성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저는 왜 언니의 연락에 솔직하게 대응하지 못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도 오래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성호와 함께 한강변 러닝 코스를 마치고 땀범벅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으려던 찰나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도어 스코프로 밖을 확인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언니 캐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성호 씨, 제 언니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문을 열자 언니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실례합니다만 올리비아 윌슨을 찾고 있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캐서린, 나야. 올리비아. 제 목소리에 언니의 눈이 커졌어요. 비아?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집을 잘못 찾은 줄 알았어. 너 완전히 달라 보여. 언니의 놀란 표정이 잠시 만족감을 주었지만 곧 그 뒤에 선 성호를 발견한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둘 다 운동복 차림에 땀에 젖어 있었고 성호의 티셔츠는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살을 뺀 방법이 이거였어?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니의 오해가 순간 제 모든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성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러닝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러닝? 올리비아가? 내 동생이 운동을 싫어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 상황이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의 나를 가지고 지금의 나를 판단하는 언니가 순간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가족을 본다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들어와요, 언니. 밖에 서 있지 말고.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원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공간에 3명이 있으니 더욱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눈치를 보더니 먼저 가볼게요. 얘기 나눠야 할 것 같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있어주세요. 성호 씨도 이 이야기의 일부니까. 제가 붙잡았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언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너 정말 예뻐졌어.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언니가 저에게 예쁘다고 말한 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미국에서 느꼈던 자격지심, 식탁에서의 압박감, 우울했던 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나까지. 언니, 나 정말 힘들었어. 항상 뚱뚱하다고 느끼고 식탁에서는 더 먹으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호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온기에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식사할 수 있었고 운동도 시작했어. 성호 씨는 날 도와준 거야. 우리는 서로를 좋아해.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올리비아. 내가 오해했네. 그리고 예전에 내게 한 말들,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던 것도 미안해. 내가 틀렸어. 언니의 사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성호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소주와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이런 날엔 한국식으로 소맥 한 잔 어떨까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소맥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부모님에게서 제 주소를 받아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연락을 잘 안 받으니까 걱정됐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며칠 동안 언니는 저와 함께 한국 생활을 체험했어요. 성호는 우리를 데리고 서울의 명소들을 구경시켜 주었고 함께 맛있는 한식도 먹었습니다. 언니는 특히 한국의 치안과 대중교통에 감탄했어요. 미국에선 이런 시간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정말 위험한데 여긴 괜찮네. 성호의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도 언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목소리가 커. 하지만 성호는 달라. 내가 말할 때 정말로 듣고 있다는 게 느껴져. 언니의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올리비아, 졸업하면 미국으로 돌아올 거야?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언니. 나 한국에 살고 싶어. 여기서 찾은 행복이 너무 커. 예상과 달리 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알겠어. 내 행복이 여기 있다는 걸. 언니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성호에게 말했어요. 우리 올리비아를 잘 부탁해. 언니가 떠난 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족과의 화해, 특히 언니와의 오해가 풀린 것이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그날 저녁 제게 말했어요. 올리비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이제 모든 걸 이겨냈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삶, 성호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제 휴대폰에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어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언니가 모든 소식을 전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성호의 손을 꼭 잡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엄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늘 밝고 명랑했던 표정 대신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많이 변했구나. 엄마의 첫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 한마디를 내뱉고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6개월간 쌓아온 감정들, 그리고 어쩌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올리비아. 엄마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항상 더 먹으라고 강요해서 미안해. 엄마의 사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언니의 변화도, 엄마의 변화도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빠도 화면에 등장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공주님, 한국에서 행복해 보이네. 그날 영상통화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성호와의 만남, 건강해진 몸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제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는지 차츰 안심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네. 통화 끝에 아빠가 말했어요. 내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정말 놀랍게도 부모님은 일주일 후 한국 방문을 예약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에 긴장되면서도 기뻤어요. 성호에게 알렸더니 그 역시 떨리지만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성호와 함께 마중을 나갔어요. 미국에서의 마지막 모습과 달리 훨씬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정말 예뻐졌네. 엄마의 품에 안기니 어린 시절의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성호와 부모님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성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준비한 영어로 인사를 했고 아빠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어색하게 발음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곤 아버지는 다급하게 성호의 부모님도 만나봐야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성호 부모님도 난감해하시겠지 하며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성호의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한식 요리가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기분과 배려는 통했어요. 부모님은 한국 음식에 감탄했고 성호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온 손님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예상치 못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호의 아버지가 통역 앱을 통해 두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와 성호는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대화가 막히자 관심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골프 이야기에 성호 아버지가 눈을 반짝이셨고 어머니들은 요리법을 손짓발짓으로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난감해하며 앉아 있었죠. 성호가 살짝 제 손을 잡고 베란다로 이끌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진 작은 베란다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가 더 망설이고 있네요.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반지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네, 성호 씨. 함께 할게요. 그 순간 베란다 문이 열리며 양가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수줍게 웃는 우리를 보며 모두가 기뻐했어요. 부모님은 일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와 성호는 졸업을 앞두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업과 일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바쁜 나날이었지만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언니 캐서린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며 결혼 준비를 도왔어요. 전에 없던 친밀함이 자매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언니는 들러리로 참석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나도 한국에 올래. 피로연 중에 언니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여기 남자들은 다 성호 같은 사람들이야?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가 찾아보면 되지. 놀랍게도 언니는 결혼식장에서 성호의 대학 동기 민우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민우는 언니보다 3살 어렸지만 언니는 연하도 괜찮아 라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신혼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성호의 부모님이 주신 작은 전세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취업 대신 성호와 함께 창업을 결심했어요. 미국에서 엄마가 운영하던 베이커리에서 배웠던 경험을 살려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성호는 항상 자신감을 주었어요. 당신은 이미 한국에 와서 모든 걸 이겨냈잖아. 이것도 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호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가에 양가의 도움을 더해 올리스 베이크라는 이름의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처음엔 간단한 빵과 쿠키만 팔았는데 엄마에게 배웠던 타르트 레시피가 금세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한국 입맛에 맞게 약간 변형한 단호박 타르트는 오픈 한 달 만에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하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특히 성호가 가끔 속삭이는 말이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아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전의 러닝 루틴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함께 달렸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결혼 1년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8주차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아기 소식에 저와 성호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환호했어요. 엄마는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고 성호의 어머니는 매일 영양 만점 음식을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은데 벌써 부모가 된다니. 가끔은 두렵기도 했지만 성호는 항상 웃으며 말했어요. 젊음이 아쉽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행복을 가졌어. 임신 중에도 가게는 계속 운영했지만 성호의 도움으로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라인 주문을 늘리고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베이커리 운영을 병행하며 저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언니 캐서린은 출장 오듯 한국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명목상으론 조카를 보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민우와의 관계 때문이란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언니, 조카 보러 오는 거야? 민우 보러 오는 거야? 매번 이런 농담이 오갔어요. 언니는 더 이상 제게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선택을 존중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부러워했어요. 올리비아, 넌 정말 용기 있었어. 내가 선택한 길이 너에게 맞았던 거야. 아기가 태어난 날 양가 가족 모두가 병원에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부모님, 한국의 시부모님, 그리고 언니까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이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올리비아,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보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내 선택이 옳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식탁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결국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사랑과 일, 가족, 건강이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삶의 형태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성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그 말은 가족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과거의 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매일 아침 베이커리에서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는 일상. 한때는 도망치고 싶었던 식탁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제가 스스로 선택한 환경과 관계에서 비롯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체중과 관계, 정체성의 고리가 환경과 관계의 전환으로 풀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제가 찾은 것은 균형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가족과 나 자신 사이의 균형. 작은 베이커리 창가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을 창에 비친 모습으로 볼 때면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구나. 미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건 결코 마법이 아니라 제 선택과 노력 그리고 주변의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